조용히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인생 노트입니다. 오늘은 같은 도시, 같은 시각에 사는 두 사람의 저녁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70살 한영자님의 집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노래 교실에서 만난 분입니다. 저녁 먹고 잠깐 나오라는 연락이지요. 한영자님은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섭니다. 사실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텅 빈 저녁을 혼자 견디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마음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은 그 느낌. 한영자님은 그게 싫어서 오늘도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걸어서 15분 거리에 문정혜 님이 사십니다. 이분도 70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저녁은 사뭇 다릅니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나지막이 흘러나옵니다. 문정혜 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에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창밖은 어두워지는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두 분은 나이가 같습니다. 놀랍게도 살아온 길도 아주 비슷합니다. 두 분 다 청주중앙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하셨습니다. 한영자님은 떡집을, 문정혜님은 옷감을 파는 포목점을 하셨지요. 두 분 다 몇 해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로 나가 살고 있고요. 출발선이 이렇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된 지금 두 사람의 저녁은 이토록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저녁이 무서워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고, 한 사람은 그 저녁을 가장 아끼는 시간으로 품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년쯤 전 독일에 살았던 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대 사교계의 별 같은 분이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화려한 살롱의 주인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오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끝내 어머니와도 갈라서고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차갑다, 까다롭다, 별난 사람이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건 인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주에 사는 두 분의 하루를 나란히 들여다보면서 쇼펜하우어가 평생 답을 구했던 그 질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저녁은 무섭고 어떤 저녁은 평화로운가? 나이 들며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슬퍼할 일인가?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이 넘도록 사람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찾아낸 결론이 참 뜻밖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결론도 함께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여러분의 저녁 한 자락이 조금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노트와 함께 걸어주세요. 나를 지키며 나이 드는 법 앞으로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두 사람의 저녁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영자님의 저녁부터요, 노래 교실 사람들과 만나 저녁을 먹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방에도 갑니다. 겉으로 보면 참 활기찬 저녁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문제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낮에 그렇게 떠들썩했는데도 밀려오는 그 공허함이 오히려 더 깊어져 있습니다.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 왜 더 허전할까요? 분명 사람들과 있었는데 왜 더 외로울까요? 한영자님은 그 마음을 애써 못 본 척하고 또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빈 자리를 사람으로 메우고 또 메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문정혜님의 저녁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요했던 건 아닙니다. 이분도 60 무렵까지는 모임이 참 많았습니다. 개모임, 동창회, 부녀회. 하루도 약속이 없는 날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늦은 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하루를 돌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정말 내 진심으로 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나? 전부 분위기 맞추느라 한 말, 전부 남 기분 살피느라 고른 말, 정작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문정혜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는 사람을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빗대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추운 밤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찾아 바짝 다가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아파집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이번엔 추위에 떨지요. 그래서 이 작은 짐승들은 밤새도록 다가섰다 물러났다를 반복합니다.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딱 그만큼의 거리를 찾아서요. 쇼펜하우어는 사람도 꼭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 다치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표정을 꾸미고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 버립니다. 한영자님이 사람들 속에서 돌아와 더 허전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정작 자기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문정혜님이 누리는 그 고요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06년에 심장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한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심장 박동과 혈압, 호흡을 tes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결과는 음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음악 사이에 아무 소리도 없는 이 분간의 침묵을 슬쩍 끼워 넣었는데요. 바로 그 침묵의 순간에 사람들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가장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떤 편안한 음악보다도 완전한 고요가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연구팀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돈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정혜님의 조용한 저녁이 이분을 편안하게 만든 건 그러니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고요가 몸을 가라앉히고 그 가라앉음 속에서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반대로 한영자님은 매일 저녁 소음 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으니 정작 마음이 쉴 틈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한영자님과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일단 텔레비전부터 켜지 않으십니까? 조용하면 어쩐지 허전하니까요. 손이 심심하면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전까지도 무언가 소리를 틀어둡니다. 우리는 어느새
고요를 견디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두려운 건 조용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 마주하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마주함을 자꾸 피할수록 마음은 더 시끄럽고 더 허전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들며 만남이 줄어들고 저녁이 조용해진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흔들던 소음이 드디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물러난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하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앞으로 남은 길을 가장 부드럽게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전화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사소한 물건 같지만 여기에 두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영자님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바쁩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이면 마음이 놓이고 반대로 하루가 조용하면 덜컥 불안해집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약속을 만들고 끊임없이 자리를 채웁니다. 문정혜님의 전화기는 어떨까요? 대체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조용함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마음 맞는 사람과 짧게 통화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대목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안을 채울 것이 없으니 자꾸만 바깥에서 끌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적은 사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한영자님은 마음의 빈 곳간을 사람으로 메우려 했고 문정혜님은 그 곳간을 스스로 채워온 겁니다. 책으로, 음악으로, 아침 햇살로, 그리고 평생 쌓아온 자기만의 추억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분명 떠오를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줄어드는 건 좀 쓸쓸한 일 아니냐고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들며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이 저절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 넓은 인맥을 댔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방향이 조용히 바뀝니다. 넓히기보다 정말 소중한 몇 사람에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의 만족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이 뒤처지거나 병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가장 지혜롭게 나이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귀한 줄 아는 사람만이 아무에게나 그 시간을 나눠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한영자님이 아직 힘든 건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하며 억지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정혜님이 편안한 건 그 흐름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 많이 만나는 한영자님이 잘못 살고 있고 혼자 있는 문정혜님이 옳은 거구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영자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분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그 마음 안에는 사실 아주 따뜻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하는 동안 이분은 늘 이웃의 밥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알아누우면 죽을 끓여다 날랐고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밤을 지켰습니다. 자식 결혼식, 부모 장례식, 청주 바닥에 한영자님 손길 안 닿은 집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 사람의 곁에는 진짜 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따뜻함이 언젠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문정혜님이었습니다. 몇 해 전 겨울 문정혜님이 심한 몸살로 며칠을 알아 누우신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니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열이 올랐는데도 이분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때 문 두드린 사람이 한영자님이었습니다. 며칠 연락이 없자 이상하다며 직접 찾아온 겁니다. 한영자님은 그 길로 죽을 쓰고 약을 사다 먹이고 열이 내릴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문정혜 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영자가 안 왔으면 나는 그 겨울에 큰일 났을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고독이 지나쳐 완전한 고립이 되어버리면 그건 또 다른 위험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의 그 긴 연구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724명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후손들까지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80년 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오래 추적한 연구는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그 긴 세월이 찾아낸 단 하나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명예도 좋은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노년까지 건강하고 행복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바로 가까운 관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분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원치 않는 외로움은 담배만큼 사람을 해친다고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다 끊고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영자님의 따뜻한 정도, 문정혜님의 고요한 힘도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 하버드 연구가 분명히 말해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좋은 삶은 약속으로 빼곡한 달력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의 개수도 명절상에 둘러앉은 사람의 머릿수도 아니라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따뜻한가 하는 것뿐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서 조용히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구라는 말의 뜻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에게 친구란 자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친구를 만들고 지키고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바뀝니다. 이제 우리에게 친구란 자주 보지 않아도 떠올렸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어쩌다 마주 앉으면 어제 만난 듯 자연스레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이제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을 통틀어도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에 우리 곁에
진짜 남는 사람은 두세 명, 어쩌면 한두 명입니다. 문정혜님에게도 그런 벗이 딱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오랜 친구인데 지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난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만나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차 한 잔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다 전해진다고요. 문정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주 못 봐도 괜찮다. 그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잘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친구가 줄어든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동시에 가장 정직한 결과입니다. 가짜가 빠져나가고 진짜만 남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친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라는 이름의 의무에 평생 끌려다니느라 정작 우리 자신과는 단 한 번도 진짜로 마주 앉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그토록 오래 말하고 싶어 했던 것도 어쩌면 바로 이 한 가지였는지 모릅니다. 두 분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또 하나 닮은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분 다 예전보다 말수가 부쩍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이유가 사뭇 다릅니다. 문정혜님의 경우를 볼까요? 젊은 시절엔 이분도 시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뼈아프게 배운 것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길게 설명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사실을요. 오해를 풀어보려 애쓴 밤들, 마음을 다 쏟았지만 끝내 닿지 못한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이분의 입을 조금씩 무겁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길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엉뚱하게 알아듣고 돌아서던 일. 쇼펜하우어는 이 대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말이란 결국 듣는 사람의 그릇만큼만 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부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작은 종지라면 딱 그만큼만 담기고 나머지는 흘러넘쳐 사라집니다. 그러니 길게 말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말하는 사람의 욕심일 뿐 정작 상대에게는 한 방울도 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문정혜 님이 요즘 딱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한마디 하시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서울 사는 자녀들도 큰 결정을 앞두면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건다고 하지요. 말수가 줄어든 만큼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탠퍼드 연구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남은 시간이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의미 없는 잡담이나 소모적인 다툼을 자연스레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말수가 줄어드셨다면 그건 무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두 분의 저녁이 왜 그토록 달랐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여기 우리가 평생 헷갈리며 살아온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고독. 얼핏 보면 똑같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둘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내가 바란 적도 없는데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을 때 스며드는 서늘한 감정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 앉기 위해 일부러 비워둔 따뜻한 시간이지요. 그러니 잘 들어보십시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제 두 분의 저녁이 완전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한영자님이 매일 저녁 느낀 그 공허함, 그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사람으로 덮으려고 매일 밖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반대로 문정혜님의 조용한 저녁은 고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미 화해한 사람이 누리는 깊고 따뜻한 평온이었지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마음이 아픈지 차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막상 혼자가 되어 자기 자신과 마주 앉으면 그 사람이 낯설 수밖에요. 마치 평생 한 집에 살았는데 정작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식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그 낯선 나와 다시 인사를 나누면 됩니다. 평생 남들 챙기느라 바빠서 정작 나 자신과는 제대로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스스로 먼저 풀어낸 사람만이 그제야 참된 평온에 닿을 수 있다고요. 그 화해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나온 삶의 후회를 그대로 끌어안고 나의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를 가만히 토닥여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을 시계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 곳을 오간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는 그것이 없어 괴롭고 막상 손에 넣으면 이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요. 욕망과 권태, 이 두 곳 사이를 시계추처럼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영자님이 끊임없이 새 약속을 만든 것도 실은 이 시계추 운동이었습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만나면 이내 허전하고 그래서 또 만나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지긋지긋한 시계추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욕망에도 권태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표라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혼자 있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 비어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아주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는 두려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좋다. 관계를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 다 덜어내고 나면 대체 내 인생에는 뭐가 남는단 말인가?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덜컥 겁을 냅니다. 관계를 놓아버리면 삶이 텅 비어버릴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고 외톨이가 되어 쓸쓸히 늙어갈 것만 같지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덜어낸다고 해서 우리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부터 삶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던 것이 잠잠해지고 복잡하던 것이 단순해지고 어깨를 짓누르던 것이 가벼워집니다. 문정혜님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모임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이분은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우리는 시간, 좋아하는 책 한 권에 빠지는 저녁,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그 하나하나가 이분의 곳간을 조용히 채워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단 하나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의 진짜 셈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성공, 돈,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래성과 같습니다. 햇빛 아래선 그럴듯하게 반짝이지만 파도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지요. 우리가 평생 그 모래성을 쌓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 안에 쌓아둔 것들은 다릅니다. 오래 살며 얻은 깊은 생각,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눈,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지혜,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오직 나만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재산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생에 걸쳐 이미 이것을 조금씩 쌓아왔다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겪은 그 수많은 일들, 기뻤던 날과 무너졌던 밤, 사람에게 대인 상처와 그것을 견뎌낸 시간,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오래 살아낸 사람만의 깊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보물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그동안 못 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 참 곱씹어 볼 말이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로운 사람, 그건 자기 안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어서 굳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문정혜 님이 조금씩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누군가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저녁부터라도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영자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영자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다 끊고 혼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따뜻한 정은 그 자체로 귀한 보물입니다. 그 정은 그대로 간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녁에 그 고요를 무서워하지 않는 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매일 밖으로 도망치는 대신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그 조용한 저녁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하겠지요. 그런데 그 고요 속에 조금씩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감정이 고독이라는 따뜻한 평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영자님은 비로소 따뜻한 정과 평온한 고독을 둘 다 가진 분이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용한 저녁이 무서워 자꾸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한영자님도 내 안에 있고 차 한 잔의 고요를 아는 문정혜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둘 중 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균형을 맞춰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할 땐 문정혜님처럼 깊이, 그리고 혼자일 땐 문정혜님처럼 평온하게요. 아, 방금 제가 두 번 다 문정혜님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손 내밀 땐 한영자님처럼, 혼자 있을 땐 문정혜님처럼, 이 두 가지를 다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은 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주에 사는 두 분의 저녁을 나란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이 무서워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던 한영자님, 그리고 차 한 잔의 고요를 가장 아끼던 문정혜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하루를 나란히 놓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저녁을 통해 쇼펜하우어가 평생 붙들었던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계를 덜어내는 것은 삶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안으로 깊어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습니다. 오늘 꼭 두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첫째, 저녁이 조용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삶이 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분을 흔들던 소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발견한 그 이분의 침묵을 기억하시지요? 그 어떤 편안한 음악보다 완전한 고요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끄러움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둘째,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넘게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삶은 빼곡한 달력이나 저장된 이름의 개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몇 안 되는 깊고 따뜻한 관계, 거기에서 옵니다. 그러니 이제 넓히려 애쓰지 마시고 곁에 남은 그 몇 사람을 깊이 아끼시면 됩니다. 말씀만 드리고 끝내면 서운하니 오늘 저녁부터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작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딱 한 번 고요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냥 가만히 앉아보세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만 해보시면 그 짧은 고요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연락처를 한번 천천히 열어보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가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두세 명에게만 조용히 안부를 전해보세요. 널리 뿌리지 마시고 깊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작은 실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화요일 저녁 7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거실에 어스름이 내려앉는 그 시간,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녁이 조용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텅 빈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삶이 마침내 안쪽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끄러웠던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애쓰던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까지 여러분은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가 아닙니다.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시 전화기가 조용하거든 부디 그 고요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평생 여러분을 가장 오래, 가장 묵묵히 기다려준 단 한 사람에게 건네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요. 그 사람과 오늘 저녁 조용히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구의 인정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용하지만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그 조용한 저녁을 유난히 무서워하시는 분이 곁에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세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오늘 밤이 고독과 처음 친구가 되는 저녁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노트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키며 나이 드는 조용한 지혜를 앞으로도 곁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고요 속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노트였습니다.